자, 오늘은 현대소설 7번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입니다. 유능길 작가는 1970년대에 주로 활동하던 작가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장마라는 소설에 보면 그 전후 소설이죠. 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한 소설인데 다른 전후 소설들과는 조금 다른 게 그 전쟁을 하던 당시에 적어진 건 아니고 전쟁이 끝난 뒤에 자신의 그 유년 시절의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또 유명한 게 제목이 좀 긴데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 산업화 시대의 도시 빈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소설을 많이 썼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소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작품들이 많은데 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주인공인 권씨가 사라질 때 그 사라진 뒷이야기, 그 후일담이 날개 또는 수갑으로 이어지는 어떤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같이 지문과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의 보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항상 하듯이, 그지? 이제는 좀 익숙할 거야, 그죠? 자, 보기 먼저 봅니다.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 작품에 대해서 전체 설명해주는 보기야. 회사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제복을 입게 된 사원들이 겪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자, 소설은 항상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등꽃 아래서 라는 시를 하면서도 잠시 얘기했었는데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야. 막 꼬여있는 관계. 소설에서 이 사건의 전개는 갈등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뭔가 이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이 갈등 양상이 나왔을 때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 무엇 때문에 하는 갈등인지 항상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지금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회사가 일방적이라 했으니까 일단 세모해 놓을게. 사원들 사이의 갈등이네. 자, 갈등의 이유는 뭡니까? 그치. 제복 때문에. 옷 때문에. 주인공 민도식을 중심으로 주인공 표시해 놓습니다. 부서 동료들은 회사의 제복 방침이 드러내는 전체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지. 거부감이 있으니까. 불만스러움을 공유하기도 하고 회사에 저항할 방법을 두고 갈등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동료들은 회사의 지침에 복종하게 되어 혼자 남겨진 도식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소설 속에서 사무직과 생산직 공원 사이의 갈등이 갈등이 또 나옵니다. 자, 항상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지, 뭐 때문에 하는 갈등인지 체크해놔야 돼. 아까 첫 번째 갈등은 회사와 사원들이 이제 제복 때문에 겪는 갈등이었고, 두 번째 갈등은 사무직과 생산직 공원 사이의 갈등. 그리고 결국 제복으로 통일된 사원들이 모인 창업 기념식의 일사불란. 우리는 아직 소설을 안 읽었지만 이 결말까지 다 알게 됐어. 결국 누가 이겨? 이 갈등에서. 회사가 이기는 겁니다. 사원들이 이 지침에 결국 따르게 됐으니까. 창업 기념식의 일사불란함을 나타낸 대목은 사무직 사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사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 이런 걸 소시민적인 면모라고 부르죠. 그러면 단순히 이 회사와 사원이라기보다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면 뭔가 비유적인, 뭔가 상징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네더러 독립산업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달라고는 안 했어. 자, 어떤 인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 부분으로 먼저 진행이 되는데 이 자네가 누굴지.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했어야만 될 게 아닌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책임이 뭘까? 그치. 우리의 의견을 좀 전달해 달라. 근데 왜 못했냐? 탓하는 겁니다. 그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낭독을 끝내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 들었다고 끄덕일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씩 웃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그러면 이 기획실장은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네. 만장일치로 협조해주자. 근데 좀 이상하다 그죠?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다고 했는데 그걸 만장일치로 협조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회의라는 거는 사실은 진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이 사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겁니다. 이 그냥 회사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이런 일이 있었어.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했던 게 장 선배입니다. 장 선배.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어떤 그 남녀 간의 만남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 회의라는 전쟁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회사 측은 그렇게 할 거다. 필요하다면 피용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라도 돼서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 반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약간 핀잔을 주고 있어. 그러기에 처음부터 뭘 했어. 난 이런 일에 적임이 아니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자, 우군과의 대화였군.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이 민도식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 그지? 주인공 민도식입니다. 이 강압적인 방식의 거부감을 가지고 불만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결국 외롭고 무기력함으로 남았던 사람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이 회의를 한답시고 불러서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제 요식행위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몸에 마저 우리 왜냐면 절반쯤 이미 제복이 입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수능을 하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우리 제목 생각나요? 그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런 구절들을 좀 의미를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자,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체크해야겠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A와 B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A, B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그 성향에 맞게 뭐 A 나왔을 때 A 바로 풀었어도 사실 상관없어. 자, 문제 한번 봅니다. 1번이네. 자, 1번에 A와 B는 1번 A와 B는 모두 개인적으로 처했던 처지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A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막 설명한 거 맞지? B에는 자기의 개인적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2번 A와 B는 모두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자, A에서는 기획실장의 행동을 묘사했고 B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있어 하는 이 행동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좀 힘든 선지.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A와 B는 모두 자신의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말하며 이런 부분 없었고 4번 A는 사안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이랬다니까 하면서 자기 변호하는 거 맞았지. B는 사안의 의미 그러면 그 회의는 진짜 형식적이었던 거네 분석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양당 간의 선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선지입니다. 4번이 답이네. 자, 5번도 이어서 봅니다. A는 사안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의 책임 소재를 분석은 B에서 해줬지. B는 체면 유지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런 적 없습니다. 그지? 자, 답은 4번.
우리가 소설이 조금 길이가 있어서 요 중간에서 잠시 끊었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사람 아까 비웃던 그 사람은 생산부 직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보기에서 읽었을 때 사무직 직원들하고 생산직 직원 사이에서에도 또 갈등이 있다 그랬어. 근데 이 보기에서는 뭐 때문에 하는 갈등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 그거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삐뚤음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 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웃음이 아니야. 아까부터 비웃고 야릇하고 그지?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화가 났네.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신에서 먼저 이 소리를 다 들었어.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자, 기억 바로 한번 봅니다. 타인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언급하여 그치? 그 사람, 생산부 직원에 대한 인물, 장의 반응을 언급하여 인물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맞겠는데?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치워보게.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나, 그러니까 이 장이 이 생산부 직원을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가 보기에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것도 바로 한번 볼까요? 니은 타인에 대한 인물의 판단. 이 타인은 그 권씨지. 권에 대한 인물의 판단. 도식이의 판단이네.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만만하지 않은데 이런.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태우. 체구는 작지만 뭔가 자신감의 차이게 보였다. 뭐 이런 거네. 실제 나이는 장보다 2~3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뭔가 내공이 있어 보였나 봐. 자, 디귿. 인물이 민이 관찰한 권씨의 외모를 설명하며 는 맞지. 근데 갈등 해결의 실마리 이런 거는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판단, 인물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지.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벽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 잘못 읽었네. 한쪽에서는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자. 둘 다 투쟁이야. 자, 그런데 팔이 잘려서 그 팔 때문에 사실은 이건 생존의 문제지. 생산부에서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네 사무직 직원들은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려는 분도 계시고 이것도 투쟁이에요. 자, 아까 그 팔이 잘려져 나가는 생존의 문제였다면 요거는 이제 자유의 문제지.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환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아직 요 둘 사이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됐다, 그죠?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 이 부분이 생략됐는데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뭐 장선배라고 나왔던 장상태, 그리고 우기환, 민도식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두 그 회사의 제복을 입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만 우기환은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다시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자, 결국에 그 장 선배, 장상태 씨는 유니폼을 입고 아침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응한 거지, 이 사람은. 그 행동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전부 그 거부를 했지만 급진적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서 그 회사를 그만둔 우기환도 있고, 또 반면에 결국은 이제 회사의 그 뜻에 순응하는 장상태도 있고. 그럼 이제 민도식이 어떻게 하는지야.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그 우기환이 그만뒀다는 걸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럼 뭐 요거 리을 한번 확인해볼까? 인물이 처한 상황, 이 민도식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인, 아내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네. 까짓 거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대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자, 이것도 마저 확인합니다. 인물, 민도식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을 설명하며 갈등에 대처하는 인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민도식의 모습.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 보는 순간 결국에 모든 사람이 입고 온 거야.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 회사 노래를 재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 누군데? 민도식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민도식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사실은 이 제목의 의미가 여기 숨어 있는 거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부당하다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실천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지? 자, 요것을 풍자하는 건데 우리
제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날개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지.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 그러면 수갑이라는 것은 이 제복이라는 제도로 이 전체를 더 중시하는 구속하고 억압한. 결국에 이 1970년대에 개인보다 이 구속 억압 단체, 전체지, 전체, 또 국가, 공동체. 자, 이런 것을 더 중시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 시대에 대한 풍자로도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은 해결됐고 아까 3번 한번 봅시다. 권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적절한 것. 답은 4번. 사무직 직원의 추궁에 이제 왜 우리 얘기를 듣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팔을 잃어서 생존 때문에 투쟁하는데 당신들은 옷 때문에 투쟁하는 걸 듣고 관심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비한 거죠. 4번. 1번부터 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끼는 민도식의 모습에서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감 볼 수 있군. 제복을 입고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해서 모인 사람들은 사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저항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복종하는 모습 맞죠? 3번. 사원들을 보며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 민도식은 전체주의 문화에 대한 불만이 생겨 회사의 반발심을 품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지? 이것 때문에 품기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돌토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민도식은 제복을 거부하는 행동을 함께할 동료들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군. 그치? 이제 모두가 복종했거나 이제 급진적으로 저항하던 저 우씨는 회사를 나가고. 5번. 한 사람쯤 불참한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고 느낀 민도식은 개인의 저항이 회사의 힘 앞에 무력하다. 역시나 아까 우리 날개 또는 수갑이란 그 제목의 의미에서 봤듯이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이때 당시의 가치관, 사회상을 보여준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대소설 7번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그 문제 풀고 전체 지문 한번 다시 읽고 전체 줄거리와 해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